삼성전자 주가 전망 놓아드릴 건데요.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몇 차례 공유를 해드리면서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늘 해드렸던 얘기가 이제 삼성전자를 103,000원에 어떤 사람이 매수하라고 했다면은 제가 이제 특별히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그런 이후에 그거 종목을 홀딩을 계속했다면 지난 2달간 아주 큰 수익이 났을 겁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 저는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심플하게 몇 가지만 아시면 된다고 봐요. 첫 번째, 그 내러티브가 발생하는데 그게 실적과 연관성이 깊은지.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증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전기전자 부분에서도 IT 하드웨어 부분에서도 상승세가 나오는데 이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LG전자, LG노텍,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이 AI 내러티브가 생긴 삼성전기가 오버슈팅을 했고 LG노텍 같은 경우도 이제 로봇 관련 내러티브가 생기면서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심플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당장 실적이 연관성이 깊은 종목 그거는 삼성전기죠. 근데 장기적으로 로봇 관련 내러티브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건 LG노텍인데 이건 이제 단기로 보시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그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처럼 과연 이제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더 크게 오를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봤을 때 제가 이제 원래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뭐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이제 1500조를 갈 확률이 있다는 얘기를 이제 800조 이하일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보시면 보셔야 될 거는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1400조입니다. 1400조예요. 굉장한 이제 흐름입니다. 우선주 포함하면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1400조고요. 여기서 60% 잡아서 SK하이닉스가 6116, 6424에서 이제 840조가 적정 가치일 수 있는데 SK하이닉스는 760조입니다.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이미 많은 분들이 올해 뭐 300조를 벌 것이다. 내년에 양사 포함해서 500조를 넘게 벌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관점에서는 이제 가지 못한 길을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 유지될 것인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유지될 것인지 그럼에 따라서 우리가 코스피 PBR이 과거에 이제 최대치로 올라갔던 시점에서 이제 오버슈팅해서 과연 2.8배, 2.6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코스피는 8,200과 8,900까지도 올라갈 확률이 있다. 이렇게 지금 퀀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결국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반도체 이제 2001년 이후의 사례는 비교 대상이 없다. 그러니까 과거 역사적 상황에서 비교를 한다면은 분명 지금은 어쨌든 영업이 예상치 대비해서 한 7배 정도로 분석해야 되니까 7배 분석하고 그죠? 뭐 예를 들어 이제 여기 있니까 컨센서스니까 대략 뭐 올해 200조를 번다. 200조 내외를 번다. 그러면 27에 14 하니까 1400조니까 여기가 고점이 맞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고점이 맞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뭐예요? 200조를 넘게 번다 해도 여기서 더 올라갈 구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26년, 27년까지 성장한 다음에 28년에도 이 성장세가 이만큼의 실적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시크니컬 산업에서 어쨌든 이제 반도체라는 게 이제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보다 조금 뭐라고 하죠? 이제 비중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반도체를 매입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매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이 전체 가격 비중이 낮기 때문이죠.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반도체 없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두 가지 산업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는데
반도체가 쇼티지가 계속 발생하니까 26년, 27년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 28년까지도 그게 유지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좀 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긴 역사에서 놓고 봤을 때 항상 그렇습니다. 사실 2차 산업혁명이 석유를 근간으로 자동차 대혁명이 일어났는데, 자동차라는 게 처음 생기고 나서 이제 그만 생긴 게 아니고 그 상황이 유지됐다는 게 핵심이죠. 그리고 그게 유지되려면 결국 그 안에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 하다못해 뭐 LED 램프라든지, 그리고 뭐예요? 그러면 여기 근간이 되는 석유, 그죠? 그러면 석유는 어느 순간에 쇼티지가 나서 폭등하기도 하지만은 그 이후에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석유와 관련 기업들이 뭡니까? 계속 살아 숨쉬면서 계속 유지됐었다는 게, 그쵸? 핵심입니다. 그쵸? 기업의, 그쵸? 생존이 유지됐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지금 관점에서 결국 반도체라는 거는 중국이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지난 20년간 계속 20년 이상 반도체를 연구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쵸? 뭐 창신 메모리 이런 게 이제 IPO 한다고 하죠. 그런데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저는 반도체가 과연 여기서 반도체 상승기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은 과거 대비해서 아직은 더 올라갈 텀이 시간이 남아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영업이익률 관점에서 보면 반도체 영업이익률이 가장 좋을 때도 30%가 안 됐습니다. 근데 반도체 영업이익률이 40%를 넘어가게 되고, 특히 SK하이닉스는 그쵸 60%를 찍을 확률이 있다고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60%가 뭐예요? 70%를 찍을 확률도 있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여태까지 분석한 거에 대비해서 사실은 시장이 이제 거의 반응이 나왔지만, 과연 여기서 더 올라갈 텀이라는 게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어쨌든 2분기 실적, 1분기 실적과 2분기 실적은 엄청나게 좋을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은 거기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뭐가요? 목표 주가와, 그쵸, 목표 주가와 향후의 실적 전망이 조금 더 상향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많이 올랐지만 여기서 만약에 누군가 매도를 한다면은 이게 고점이 아닐 것이다 라고 저는 분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TSMC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과거에는 2006년부터 2006년부터 2022년까지 그쵸? PBR이 낮았고 그 당시에 영업이익률은 그쵸, 한 자릿수였습니다. 근데 영업이익률이 어느 순간 두 자릿수가 되고 조금 더 편안하게 꾸준하게 돈을 번다는 게 증명이 되면서 뭡니까? PBR이 높은 위치에서 유지가 됐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TSMC가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 2023년부터 26년 사이에 강세를 보였는데, 23년부터 26년, 특히 20년대 이후에 강세를 보였는데, 그때 강세를 보이고 나서 이게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다. 그거를 감안하면은 최근에 반도체가 올랐다고 해서 반도체가 떨어질 것이다 생각하는 거는 과거의 시크니컬 관련해서 관점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AI 데이터 센터, 로봇, 그리고 뭐예요? 자율주행, 뭐 여러 가지 산업들이 다 우리가 반도체와 HBM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흐름이고, 이미 뭐예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은 26년과 27년에 거의 애플, TSMC, 메타 이런 급으로 상승하는데, PER 밸류는 그쵸? PER 밸류는 이제 10배가 안 됩니다. 그 다른 빅테크들은 PER 밸류가 20배를 넘어서요. 2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는 높이 갈 수 있다는 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거의 뭐예요?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60% 70% 정도의 실적이 더 나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는, 여기서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SK하이닉스의 시총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PER이 훨씬 높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러면은 아까도 이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PER은 보시면은
이 정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감안해 보면은 지금 SK하이닉스의 PER이 이제 뭐 6배 뭐 이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여기서 더 프리미엄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PER이 뭐 15배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러면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최근에 사실 맥쿼리에서 삼성전자 400조, SK하이닉스 400조 27년에 돌파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 잠시 추가로 말씀드리면 잠시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400조씩 번다. 그러면 당연히 아무리 못해도 삼성전자 시가총액 2000조, SK하이닉스 아무리 못해도 그쵸 1500조 뭐 이렇게 갈 확률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70% 80% 더 가느냐 누군가 저한테 물어본다면은 그럴 확률이 분명히 있긴 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돈을 그렇게 번다면요. 그래서 결국에는 1분기와 2분기 실적 발표가 중요하고 지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반도체를 사느냐 마느냐는 여러분들이 한 번의 기회가 올 수 있다. 그거를 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이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은 주도 업종은 시장이 직전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이 나올 수 있고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실제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제 여기서 3,850, 3,880 뭐 이 라인에서는 집중적으로 매수를 강조했어요. 이유는 뭐냐? 코스피 51기 격도가 110 그죠? 그리고 105 이하로 빠졌을 때 강력하게 매수한 다음에 주도주는 정해졌으니까 홀딩 하셔야 된다. 당시에 제가 11월, 12월에 사라고 했던 종목이 뭐였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론 이제 SK스퀘어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산, 그리고 삼성전기. 이 네 종목이 집중 투자 종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중해서 투자한 종목들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좋아지니까 그죠? 폭등하죠. 100% 이상씩 폭등을 해요. 저는 지금 이런 흐름이 끝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도체 말고 다른 쪽을 투자하는 게 어떠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것도 맞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사실 시장의 수급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 증시와 S&P 500은 다 1월, 2월에 상승 탄력이 컸던 종목이 수익률 상위 탑10 종목이 상반기 때까지 강세를 보였는데 그 수익률 탑10인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증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실 차트가 뭐 이쁘게 만들어져서 단기로 노리면 어떠냐 하는 종목들이 몇 종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이제 오늘 오전에 SL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단기 놀림목 만들고 급반등을 기대할 패턴입니다. 아침 제가 이제 9시에 말씀드린 건데 SL도 오늘 바로 폭등을 했죠. 그렇죠? 바로 폭등했고 그리고 보시면은 두산 같은 경우는 이미 70만원 80만원 라인 그리고 2월 10일 유의미한 상승 얘기를 드리면서 두산 같은 경우 추가 자료를 띄워드리면서 이제 주도주가 될 것이다. 그렇죠? 3법 개정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때 이제 사놨으면은 사실은 이제 내렸을 때 겁을 먹을 필요 없고 추가로 비중 확대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도주는 결국에는 시장이 마이너스 10% 기록하는 동안 평균적으로는 마이너스 16% 20%까지 하락이 나오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과거 역사를 놓고 보면 상승장에서 마이너스 20%대 하락이 비일비재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0% 하락을 기다리는 것보다 되도록이면 마이너스 10%대 하락이 나왔을 때부터 조금씩 매집을 시작하는 게 훨씬 좋았던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지금 뭡니까? SK하이닉스 100만원 이하에서는 수급이 좀 세게 들어올 수 있고 삼성전자도 보시면은 평균 마이너스 8에서 10 그리고 많이 하락하면 마이너스 16, 17 뭐 이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에서 상승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것보다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삼성전자도 20만원 이하에서는 수급이 세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런 기회를 조금 노려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당장 조금 사서
조금 빨리 큰 수익을 내고 싶은 종목들이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런 종목들도 물론 있죠.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저는 하반기 때 광물자원 관련주가 조금 기대감이 커요.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6만원 부근에서 이제 매집을 시작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뭐예요?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만 기대가 되는 종목인 건 사실이죠. 기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주도주는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정해놓고 가야 됩니다. 주도주는 이제 시장이 끝나야 주도주가 끝나는 거고, 시장이 끝나지 않는다면은 뭐예요? 코스피가 저는 지금 사실 7,900, 8,000 이상까지도 올라갈 확률도 일부 있지 않겠느냐. 그 일부 있다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글로벌 시장 내에서 수익성과 밸류에이션의 유출을 비교해보면 밸류에이션 격차를 축소할 여지는 더 남아있다. 항상 한국 시장이 할인받는 이유로 지적되던 낮은 이익률도 이번에는 선진국에 비벼볼 만한 수준이다. KB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신흥시장이 속하기 때문에 할인을 모두 없애고 선진국 수준이 PBR 3배 중반을 넘어서는 것은 힘들어도 2배 중반에서 3배 미만까지 올해 안에 시도를 가능한 고점선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시장 수급도 워낙 좋기 때문에 이 라인, 그러니까 7,000을 넘어서서 8,000 중반까지도 올해 안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한번 이제 제대로 주식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면은 새로운 기회가 열려 있는 거고, 그 기회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번에도 교훈 하나는, 이제 장이 좀 안 좋았을 때 매수를 해야 큰 돈을 버는 거지, 지금은 너도 나도 이거 삼성전자 사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얘기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단기로는 그렇게까지 수급이 뭐 그렇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린 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펀드 한도 제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월말 D-3입니다. 말일에서 3거래일 남았을 때와 월 초 첫 번째 거래일 때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100%는 아니에요. 삼성전자도 보시면 첫날 내렸고 그 둘째 날에 올랐고, 그러니까 첫째 날 내리더라도 거기서 겁먹지 말고 둘째 날 또 오르는 상황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쭉 또 밀어 올릴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흔들려서 또 기간 조정이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100% 분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존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35만원, 40만원, 56만원, 52만원, 53만원 강력히 매수하라고 한 다음에 계속 홀딩하라고 말씀드리고 또 81만원에 또 매수하라고 했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하고 함께 같이 했을 때 큰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 수 있을 때까지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좋은 정보를 안내해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지금 단기로는 한번 이제 LG노텍 같은 경우도 한번 이제 제가 이제 LG전자를 LG전자 연휴 전에 제가 이때 사라고 했거든요. 이때 2월 13일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상승폭이 커졌어요. 그런 것처럼 기술적으로는 이런 종목도 상당히 매력 포인트가 있다. 매력 포인트가 있고, 지금 반도체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게 이제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끝일 수는 없는 게, 영업이익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경제 기여도 측면에서도 반도체가 워낙 커서 우리가 항상 마이너스 성장률 또는 0%대 성장률이었는데 올해 이제 2%대 성장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거는 결국 반도체 영향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다면은 홀딩, 그리고 신규로 사고 싶다면은 한번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네요.